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DL그룹입니다. 그 여천 NCC 사태랑 그리고 중대재해법 이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제 좀 DL그룹 주가가 안 좋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여천 NCC는 하나의 나오고 있는 현상인 거고, 실제로는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거는 옛날 영상에서도 찍었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또 아주 나쁠 거냐, 조금만 더 미래를 보면은 또 투자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생각을 주저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외국에 와 있어가지고 선크림 없이 그냥 까만 얼굴로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선 여천 NCC 같은 경우는 그 한화랑 DL이 50대 50으로 공동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단독적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서로 상호 합의에 결정이 나가는 겁니다. 주요 석유화학 단지가 우리나라에 3개 있거든요. 대산이라는 곳이 있고, 여수가 있고, 울산이 있습니다. 대산에는 이제 LG화학, 롯데케미칼, 그리고 HD 현대케미칼, 하나토탈 이렇게 있고, 여수에가 또 LG화학이 또 있고, 롯데케미칼, 그 여천 NCC, 거기에다가 GS칼텍스 이렇게 있었고, 울산이 이제 SK지오센트릭이랑 그리고 대한유화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단지는 3개인데 여기에서 여러 그룹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중공업, 중화학으로 이제 전환을 시도할 때 중화학으로 빠르게 시도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죠. 왜냐하면 거기 중동에서 원유를 사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유 산업을 합니다. 그러면 나프타가 나오고 휘발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 벙커CU가 나오고 슬러지들 뭐 이걸 가지고 뭐 아스팔트 만들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 중에서 나프타를 나오는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팔아버려도 되겠지만 나프타를 가지고 화학업체를 만들어서 다시 또 뭐 화학을 만들어요. 뭐 기초 제품인 뭐 에틸렌도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뭐 프로필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그럼 플라스틱 그걸 가지고 화학 제품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고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비닐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프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섬유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산품에서는 이 플라스틱이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산업의 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던 거고, 대표적으로 이게 원거리로 수출하기에는 운송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통 인근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건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이 화학 제품 많이 사줄 수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2000년 이후로 WTO 가입 이후로 성장을 하면서 화학업체들 수출이 굉장히 좋았죠. 2007년에도 좋았고, 2011년에도 좋았고, 2017년에도 좋았고, 그리고 2021년에도 좋았고, 2000년 이후로 4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화학업체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더라. 그런데 중국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지 꽤 오래됐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또 공급 과잉이 벌어졌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생산량보다 5배 정도가 많습니다. 매년 증설하는 규모가 대한민국 생산량에 맞먹는 수준으로 증설하기 때문에 중국의 그 단가를 맞춰줄 수가 없겠죠. 지금 중국도 단가를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킨 게임 하면서 가격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태양광에서도 받고 철강에서도 받고 2차 전지에서도 받듯이 가격을 막 떨어뜨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이제 엎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석유화학 산업이 그래 경쟁력 없어? 빠져.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없어졌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러다 호황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석유화학 제품 어디서 수입을 해야 돼요? 중국산에 수입을 하던가 일본산을 수입하다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다시 뭐 가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기초화학 제품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응용화학 제품들이 나올 거고 고부가 가치가 나오고 판매를 하는데, 그럼 고부가 가치만 살리고 기초는 다 버립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기간 산업에 가깝지 않나, 철강 같은 거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여기에 개입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화학업황이 안 좋죠. 계속 지금 수출량도 보면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가 24년에 잠깐 올라왔던 거고, 2030년에는 지금보다 판매량이 3분의 1로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금도 적자인데
미래에는 더 적자가 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석유화학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죠. 빨리 팔고 싶었는데 막상 사주는 나라들은 없고 그 회사 자체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잘 안 됐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뭐 재무제표를 봤는데 매력적이지 않은데 누가 인수하려 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그랬었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중동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아예 그냥 통합 생산을 하죠. 원유에서 정유를 한 다음에 정유에서 나프타를 가지고 다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원유에서 그대로 뽑아버립니다. 그럼 나프타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돌려버리니까 상당한 양의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직으로 뽑아버리니까. 그런 점에서 향후 경쟁력에서는 조금 우려가 많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는 막 아주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게, 현재는 그 화학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공급이 2억 2천 톤이고 수요가 1억 7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좋죠. 근데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면 지금 미국 빼고는 별로 안 좋잖아요. 전 세계의 경기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공급과 수요가 얼추 일치하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치킨 게임 중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서서히 가격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 순으로 날아가면서 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그 구간에 한 번은 도래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사이클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왜 이렇게 증설을 하냐면은 여러 이유도 있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러시아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했고, 그 제재 때문에 이제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를 수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에틸렌을 뽑으려면은 주요 방식이 석유에서 뽑아낼 것이냐, 가스에서 뽑아낼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둘 다 판매가 안 되니까 굉장히 애매했었는데, 중국이랑 인도가 이거를 헐값에 사줍니다. 그럼 중국이랑 인도는 이 석유와 가스를 헐값으로 사서 공장 지어서 고부가 가치로 돌려가지고 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얘네가 사오는 원유 가격과 대한민국이 사오는 원유 가격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레벨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괜찮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제 러시아와 이제 이 전쟁에서 빨리 종전하라고 압박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이제 종전 전에 피니시를 좀 당기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느 정도 종전을 할 거고, 종전 조건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경제 제재를 풀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석유랑 가스를 비싼 값에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자기네도 가스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관세 협상하면서 유럽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이제 중국한테도 어느 정도 LNG를 자기네 거를 장기 계약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제재를 풀어주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몇 달 정도 걸릴 일이긴 하지만, 그게 되고 나면은 러시아 석유랑 가스 가격이 확 올라왔을 때 과연 중국의 화학업체들이 경쟁력이 옛날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다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도. 그러면 이제 러시아 경제가 제재가 풀리고 나면은 우크라이나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제 재건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철근이라던가 콘크리트라던가 목재라던가 이런 건설 장비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 보겠지만, 플라스틱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파이프 같은 것들도 다 플라스틱 만드는 거 많잖아요. 고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로 인한 한번 수요에 좀 급등이 한번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급 가격 증가하고 판매량 증가하면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어느 정도 그 마진이 괜찮아지는 구간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가 대한민국이 한번 이제 석유화학 산업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기간 산업 위주로 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살릴 건 살리고 팔 건 팔고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여러 업체들이 나눠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규모로 좀 통합을 하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사는 누가, 뭐 여수는 누가, 이제 울산은 누가, 이런 식으로 좀 교통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좋아진 다음에 정리하면 서로서로 이게 합의가 안 나옵니다. 아마 지금쯤이 합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서로서로 힘들다라고 하니까. 몇 주 전에, 3주 전에도 대산 산업단지도 힘들다고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지원 중에 하나가, 여기에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없을 거고 나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구조조정에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빅딜이 나오겠죠. 어디는 넘기고 어디 넘기고 이렇게 좀 합쳐라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뭐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보면은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1,500억을 여천 NC 지원하겠다라 했고, DL 같은 경우는 지원 못하겠다라 한 게 미래를 본 거죠. 어차피 지금 1,500억 부으나 또 부어야 될 거, 또 부어야 될 건데, 우리는 지금 건설이 주력인 회사가 화학의 돈을 이렇게 계속 무한정 부을 수는 없다. 힘들다 이거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도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외교적인 이런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산업들이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좀 살려서 가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건데,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좀 그 그룹이 좀 뭔가 워크아웃을 내고 이제 손 떼는 모습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LG카드 사태 때 이제 그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국가는 웬만하면은 그냥 그룹이 떠안아라. 너희들 좋은 시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힘들 때는 떠안아서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줄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손을 떼는 모습이 아무래도 조금 압박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필 그런데 중대재해까지 이제 터지면서 뭐 좀 여러 가지들이 좀 이제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건설주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스코 이슈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DL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중대재해가 이제 건설에 나오면서 건설업들을 더 꽁꽁 묶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건설업 전반적으로 압박을 쥐게 되면은, 예를 들어 좀 업종이 다양한 그룹들은 건설이 좀 안 좋아도 나머지에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건설이 위주로인 업종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진 않겠는가,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설주들이 조금씩 다 2% 정도씩 하락하고 있고, DL 쪽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구조조정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오히려 저는 화학회사도 화학업종도 투자해볼 만하다 생각해요. 한 번의 타이밍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화학 단가 올라가고 수출 증가하면서 화학업체들 좋아서 주가 좀 많이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팔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라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사이클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다른 전문가들의 사이클이라던가 그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 2030년 이전에 한 2027, 28 요쯤에 호황이 한번 온다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투자를 정리해야 되는 업종들이 좀 상당 부분 있다라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들을 계산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좀 들고 가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최근에 급한 뉴스들은 별로 없어요. 엔비디아 15% 이야기도 중국의 H20 수출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중국 향 15 매출 15%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악재다 호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H20에 한한 거고, 어차피 그 중국에 못 팔면은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중국에다 가격을 어느 정도 전이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의 가격 협상력이 있죠. 엔비디아 정도에 파오면. 그럼 15% 매출의 15% 이상 가격 올려가지고 중국에다 팔아버리면 끝인 거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이게 엔비디아가 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만큼의 그런 뉴스들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니까, 주가가 원래 항상 올라있을 때는 항상 뭐라도 핑계만 대면은 좀 때릴 수 있는 뉴스를 원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실적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지 않겠는가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것들, 뭐 뉴스들 보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저도 이슈 나는 대로 외국이지만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에 여기 잠깐 왔다가 한 일주일 뒤에는 다시 미국을 좀 건너가서 실리콘밸리 CEO들을 만나요.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분들을 좀 여러 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AI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있던 그 좀 테크 기업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보고, 좀 아직 비상장인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은 좀
어떤 투자를 할 만한 회사가 아닌가 예,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 화이팅 하시고 영상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